환영합니다. 인필라미는 인피닉스 노트 엣지이며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트릭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려면 설정을 열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복잡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깊이 있는 기능을 찾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어쨌든 미리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인피닉스가 보일 거예요. AI. 이건 완전히 무시하세요. 저는 AI 같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배경화면 및 개인화 항목 아래에는 기기의 외관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일반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마,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 아이콘, 폰트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꽤 괜찮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예를 들어 배경화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콘을 보면 배경화면에 피사체 뒤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콘을 아래로 옮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피사체 뒤에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설정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에 있어서요. 어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아, 이게 아니었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혹시 여기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방금 본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컨텐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시계와 상호작용하는 것 같지만 너무 멀리 밀면 뒤쪽으로 밀려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배경화면의 주요 피사체가 배경화면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배경화면들처럼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배경화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조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좌우로 이동시키면 자동으로 조정되어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의 피사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화면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는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켜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의 몇 가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옆을 보시면 위젯을 관리하는 설정 메뉴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할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배터리 잔량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날씨, 걸음수, 그리고 저건 건강 관련 정보인가요? 그리고 몇 가지 다른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의 모양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요. 제가 빨리 언급하고 싶은 점은 여기에 어떤 화려함을 추가하든지 간에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상 배터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화려함이나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을 추가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원래 시계보다 전력을 덜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보이느냐에 따라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계속 사용하거나 일정에 맞춰 사용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원하신다면 가장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이런 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을 것 같네요. 확인해 봅시다. 아, 네, 이건 거의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계의 정교한 바늘들과 인덱스 마커들이 아주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4월 2일이 표시된 이 부분만이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면의 나머지 배경은 실제로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표시되는 콘텐츠가 많을수록 더 많은 화면이 켜져야 하고 그만큼 배터리 소모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능을 좀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켜둘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처럼 10초나 5초처럼 짧게 켜두는 대신 좀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옵션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및 밝기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맨 앞에 라이트와 다크 테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서 말했던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크 모드를 사용하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어쨌든 완전히 검은색 배경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노출을 좀 더 높이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닦아볼게요.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자세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의 보이지 않네요. 각도를 바꿔서 보면 약간 보이거나 아니면 노출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검은색인 부분, 바로 이 영역이나 이 텍스트 주변처럼 디스플레이의 그 부분들은 실제로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처럼 완전히 검은 부분에는 디스플레이 전력이 전혀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처럼 아주 미묘하게 회색빛이 도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미묘합니다. 지금 카메라 노출을 엄청 높여서 보시다시피 제 손이 거의 예수님의 재림처럼 빛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보이진 않지만 이런 픽셀들을 밝히기 위해 디스플레이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서 이런 회색빛이 나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노출을 다시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따라서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를 쓸 수 있지만 다크 모드는 특정 앱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시각적 구성 방식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크 모드는 라이트 모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특히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는 다크 모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 화면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가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흰색이었던 것과 달리 여전히 밝기가 동일합니다. 여전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경 화면과 아이콘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설정과 같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다크 모드로 전환되어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제 더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주사율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표준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중 두 가지 옵션만 있는 셈입니다. 자동 전환과 고주 사율을 보면 이 둘은 거의 같습니다. 즉,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의 화면 주사율로 자동 전환하여 부드러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수명을 균형 있게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길게 말해서 결국 그 얘기입니다. 컨텐츠에 따라 최대 120프레임까지 실행된다는 건데 고주 사율 옵션을 보면 일부 앱에서 최대 120Hz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두 옵션이
사실상 똑같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단어를 조금 다르게 섞어놨을 뿐 둘 다 최대 120 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솔직히 이런 옵션이 둘 다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걸 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폰에서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오미였습니다. 이렇게 제조사들이 이런 옵션을 제공하죠. 그래서 하이를 선택하거나 샤오미에서는 아마 커스텀 같은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리프레시 레이트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앱이 어떤 리프레시 레이트로 실행될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옵션이에요. 저는 이런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고 모든 기기들이 이런 업데이트를 받아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앱이 굳이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로 실행되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되기도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유튜브는 90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60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모든 영상은 최대 60프레임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면 움직이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자동으로 시청 중인 콘텐츠보다 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청하는 콘텐츠는 최대 60프레임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지는 점은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인데 예를 들어 여기서 스크롤을 하면 이곳에서 선택한 리프레시 레이트에 맞춰 고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60으로 설정되어 있고 유튜브 피드를 스크롤한다면 그것도 60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120에 비해 덜 매끄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장점은 다시 한번 배터리 수명입니다. 굳이 높은 주사율로 실행할 필요가 없을 때 낮은 주사율을 선택하면 더 나은 배터리 수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상 크게 잃는 게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좋아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도대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유튜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연결이 없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콘텐츠가 보이고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도 60Hz로 동작해서 약간 더 끊기고 덜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재생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60과 120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2배 빠르게 작동하고 화면에 2배 많은 프레임이 표시되지만 여러분이 시청하는 콘텐츠 자체가 2배의 프레임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화면은 단지 시청 중인 콘텐츠의 프레임률을 2배로 표시하려고 할 뿐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환상적인 옵션이라서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옵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아주 좋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능 덕분에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면서도 화면을 높은 주사율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60Hz와 120Hz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는 표준 모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길어집니다. 만약 차이를 느끼신다면 저는 실제로 고주사율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앱별 설정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할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앱이 9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앱을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영화, TV 프로그램, 동영상 등과 같이 휴대폰에서 직접 실행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스트리밍 플랫폼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대 60프레임까지만 지원됩니다. 심지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우 실제로 시청하는 콘텐츠의 프레임 수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24프레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최대 60프레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을 유지하면 배터리 수명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 여기 아주 괜찮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스템 내비게이션으로 리디렉션 되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시스템 설정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버튼 방식이나 제스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제스처의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뒤로 가기 제스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화면 옆에서 화살표가 나타나는 그 동작입니다. 그래서 민감도를 높이면 실제로는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진 않지만 더 안쪽에서 위로 쓸어 올려도 제스처가 인식됩니다. 보통은 잠깐만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디스플레이나 다크 모드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보통은 여기 옆에 파란 선이 표시됩니다. 그 파란 선이 손가락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제스처를 시작하려면 말이죠. 민감도를 높이면 그 파란 선이 화면 안쪽으로 더 확장되는 것이고 낮추면 그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제스처를 할 때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저는 그냥 기본 설정대로 두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정말 끔찍한 음성 어시스턴트입니다. 양쪽 하단 모서리에서 쓸어 올리면 음성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돼요. 이 쓰레기를 활성화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달라요. 저는 AI를 미화하거나 그런 짓 안 할 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없애버릴 것 중 하나예요. 이렇게 모서리에서 쓸어 올리는 건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긴 해요. 아마 제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진짜 술에 취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취해서 제대로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음성 어시스턴트를 자꾸 활성화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모서리에서 어떤 엉성한 방식으로 쓸어도 페이지 하단 가까이만 아니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이며 옆면에는 전원 버튼도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실행하죠? 뭐야? 와, 너 진짜 로봇처럼 들린다. 너무 좋아요. 여기 전원 버튼 옵션이 있어야 하는데 빨리 찾아볼게요. 아, 드디어 여기 찾았네요. 찾았어. 이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아주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 바로 켜지게 됩니다. 디지털 어시스턴트 고마워요. 이제 파워 미니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AI를 실행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전부 다 없앤 건 아니에요. 참고로 아직도 AI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음성입니다. 음성 명령을 활성화했다면 이걸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구글이나 제미나이를 찾는 거예요. 이 기기에는 거의 확실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지? 이게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설마 여기 없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걸 들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속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더라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방법이고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술적으로 제미나에 접근할 수 있어요. 비록 이름이 정확히 제미니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기능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안드로이드라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이제 만약 제가 설정에 들어가면 네, 여기 설정이 있네요. 그리고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앱이 도대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앱 관리, 앱 목록. 왠지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솔직히 좀 놀랍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여기서 제미나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마 구글이 뭔가를 조금 바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확실히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미 두 가지를 꺼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들어갔던 시스템 내비게이션 아래에 있던 서클 투 서치 기능이에요. 이걸 끌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옵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비록 부분적으로 AI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기능이네요. 이 기능은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하단의 발을 길게 누르는 특정 동작으로만 활성화할 수 있어요.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그란 홈 버튼이거나 아니면 발을 길게 누르면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이 하는 일은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을 스캔해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해서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트워크를 빠르게 켜거나 연결할게요. 됐어요. 자, 이제 길게 누르면 보시다시피 텍스트를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가 선택되고 자동으로 검색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유용한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뒤쪽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언어가 보이는데 이건 그냥 스펙 시트예요. 맞죠? 자,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열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냥 번역하고 싶은 곳에 카메라를 그대로 갖다 대면 됩니다. 이 경우가 예시죠? 그러면 서클 투 서치가 실행되거나 제가 실행시키면 화면에 보이던 장면이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번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텍스트가 바뀌어요. 박스에 있던 텍스트가 영어로 대체되어 표시됩니다. 보시면 이게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어고 또 하나는 아마 일본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대부분은 그냥 대충 짐작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끔은 중국어라고 나오고 가끔은 일본어라고 나와요. 제가 이미 몇 번 해봤는데 번역기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언어를 동시에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두 언어 모두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보통은 잘 안 나오는 무작위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것들이 찾기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시계를 벗는다고 해볼게요. 이게 보통 좋은 예시가 되죠? 여기 시계가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 당연히 롤렉스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해서는 브랜드 말고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델명도 알 수 없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타임엑스는 정말 다양한 시계를 엄청 많이 만듭니다. 그중에는 심지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냥 약간씩만 바꿔서 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겉모습을 아주 조금만 바꾼 거죠. 혹은 똑같은 시계인데 스트랩만 다르고 모델 번호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시계를 뒤집어서 뒷면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모델 번호를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요. 모델 번호는 TW2V24A0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숫자인 24,800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계의 모델 번호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계를 뒤집어 보면 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자동 시계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번에는 카메라를 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사진을 한 장 찍을게요. 됐네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저는 이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누군가의 손목에서 이걸 보고 사진을 한 장 찍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달아서 이제 원을 길게 눌러서 검색할 수 있어요.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게 하고 그냥 탭할게요. 이제 할게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갈색 가죽 스트랩이 있는데 조명 때문에 사진에서는 그렇게 갈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거의 검정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카메라 노출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도 사진상으로는 실제보다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검색 같은 것도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스트랩 때문에 혼동될 수 있어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검정색 스트랩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검정색이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건 갈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시계예요. 여기 뭔가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됐네요. 어쨌든 이게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자, 이제 사진만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계속 이미지를 보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냥 이미지를 기반으로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거의 비슷하네요. 가격이 24,700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800이었고 700은 검은색 스트랩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품은 8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이걸 클릭하면 제가요, 이걸 클릭하면 확실하게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연이 페이지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판매자에게서 그 웹사이트에서 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모델 번호가 정확하다고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산 게 바로 이거니까요. 보통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찾고 있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갈색 스트랩이고 가격이 700인데 제가 산 건 800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로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이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게 같은 제품들이에요. 이제 제 쪽에 있는 빨간색 평일과 검은색 제품을 언급하고 싶으시다면 제 것은 일요일만 빨간색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검은색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정말 쉬워져요. 다양한 버전이나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 제품들도요. 예를 들어 시계처럼 다양한 브랜드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클 투 서치를 활성화해서 보고 있는 화면에서 바로 탭만 하면 즉시 찾아줍니다. 사실 이 기능은 사진의 화질이 훨씬 좋은 브라우저에서 볼 때 훨씬 더 잘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걸로 계속 가보자면 이거 좀 그만할 수 없을까? 아, 제발 좀 바보야? 그냥 아무거나 막 선택하고 있어. 됐다. 그러니까 다시 뭔가 해볼게요. 이미지로 가봅시다. 좋아. 아무튼 그건 미안해요. 여기서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됐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모델들 각각이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마 사진을 클릭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거나 클릭할 수 있고 모델 번호는 없어요. 그래도 사진은 꽤 괜찮고 선명해요. 그래서 그건 정말이지.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네요. 아니, 텍스트 말고요. 자, 이제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고른 사진이 아주 선명해서 더 정확할 거예요. 사진의 색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Circle to Search가 이게 뭔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200이고 또 1200이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보이는 사진이 제가 방금 검색하려고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건 꽤 다재다능한 도구이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꽤 유용하고 추가로 음악 감지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길게 누르면 여기 바로 이 음악 아이콘도 볼 수 있어요. 화면 위에 표시할 권한이 필요하네요. 네, 괜찮아요? 다른 앱 위에 표시할 거예요. 좋아요. 이제 이걸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자, 됐어요. 이제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면 그걸 감지해서 어떤 곡인지 알려줄 거예요. 이제 사실상 샤잠 없이도 휴대폰에 샤잠 기능이 내장된 셈이라 이걸로 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Circle to Search라는 이름이 붙은 게 좀 아쉬워요. 그쵸? 실제로 실행하는 방식과는 좀 직관적이지 않은 이름이죠. 어쨌든 이걸로 영상의 내용을 거의 다 정리한 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